성함, 김경일입니다. 나이, 만 50세입니다. 직업, 심리학과 교수고요. 연봉, 1억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하루 노동시간, 12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습니다. 낮에 하는 일, 오전에는 결정하고 오후에는 습관적인 일합니다. 밤에 하는 일. 세상을 바꾼 최고의 사건, 인간에게 돈이 생긴 거죠. 백만장자에게 묻고 싶은 것. 얼마나 외로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비즈니스란 양쪽 다 이기는 게 비즈니스입니다. 어느 한쪽만 이기면 그건 전쟁입니다. 본인을 세 단어로 표현하세요. 사람의 마음이 궁금한 사람. 이거 의외로 괴로운 방송이구나.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 비상경제회의를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만 위기다.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성공한 사람한텐 절대로 그게 무슨 얘기야? 케네스 올슨이라고 하는 CEO가 있었어요. 상업용 컴퓨터의 전 세계 90%를 완벽히 장악하고 난 다음에 공중분해된 회사예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단언컨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의 대부분은 5년 내에 일어날 일들이지 10년 내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무섭고도 앞으로 오랫동안 심지어 빨리 가서 이 회사 주식 사놔야지 이런 생각 들게 하는 기업들은 여기까지도 하는 기업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물어볼 때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봐야 될 때 거꾸로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두 가지를 반대로 해라. 첫 번째, 성공한 사람한텐 절대로 미래를 물어보지 말라. 그게 무슨 얘기야? 아니, 성공한 사람들이 보통 미래를 잘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디지털 이퀴먼트사의 케네스 올슨이라고 하는 CEO가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사실은 요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1970년대에 컴퓨터라는 것과 관련된 기사 검색을 하시면요. 거의 지금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보다 더 많이 나왔던 사람이죠. 그때 당시에 상업용 컴퓨터의 전 세계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 상업용 컴퓨터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에 있는 슈퍼컴퓨터. 예전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필름 돌아가던, 근데 그 사람이요. 이렇게 전 세계의 상업용 컴퓨터의 절대 다수를 완벽히 장악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절대 오지 않는 시장이 하나 있다. 그 시장이 바로 PC 시장이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그 자체로 커머셜, 상업용인 거지 어떻게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바보스럽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새로 다가오는 PC 시장에서 디지털 이퀴먼트는 가장 뒤처졌겠죠. 공중분해된 회사. 망했죠. 그냥 그대로 소리 소문 없이 해체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요. 독일이 졌죠.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독일이 뭘 배웠는지 아십니까? 탱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독일은 탱크를 개발시켜서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앞승을 거뒀죠. 심지어 프랑스의 전승 장군,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을 이기게 만든 장군들의 상당수는 야, 앞으로 한 번 더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로 사용될 수 없는 무기가 있어. 그게 바로 탱크와 비행기야. 이런 바보스러운 예측을 하죠. 자, 그럼 바보스러운 예측이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만들고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완벽한 방어체계인 마지노선이라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놨더니 독일군이 어떻게 됐죠? 마지노선 돌아갔죠?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직전의 큰 성공이 미래는 안 변한다는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나이 들어가면 미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동전이 사라진다. 동전이 사라진다. 자동차가 나는 것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런 부정적인 예측도 예측은 예측이니까요. 네. 은행이 없어진다. 네. 단언컨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의 대부분은 5년 내에 일어날 일들이지 10년 내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지난 10년을 보면 훨씬 더 많이 변했다는 걸 알게 돼요. 이런 거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연구를 한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프죠. 그래프인데요. 이 연구는 스페인의 조르디 코어드박 교수랑 미국의 그 유명한 댄 윌버트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합니다. X축은 연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70대 그리고 80대가 되겠죠. Y축은 바로 얼마나 변했는가에 대한 추정이죠. 지난 10년 세상이 얼마나 변했느냐. 그리고 앞으로 10년 세상이 얼마나 변할까. 자, 지난 1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변했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식의 곡선을 보입니다. 즉, 나이가 어릴수록 지난 10년 엄청 변했죠.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난 10년 그렇게까지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은데?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앞으로 10년간은 얼마나 변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난 10년의 변화량을 추정하는 지점에서 정확히 3분의 1밖에 안 되는 지점에서 10대, 20대도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곡선 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떨어지게 돼 있죠. 즉, 모든 연령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지난 10년의 변화량에 비해서 앞으로 10년은 3분의 1밖에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곡선 모두 기울기가 떨어지고 있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굉장히 노련하고 원숙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시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한 소망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자기네들의 예상 속에서 미래는 안 변해. 가로 열고 그러니 내 업적은 변하지 않을 거야. 가로 닫고식의 생각과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분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일 것 같으세요, 이분들이? 가진 게 많은 분들. 가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직전에 큰 성공 거둔 사람들이죠. 아까 그렇게 미래를 바보처럼 예측했던 사람들. 이런 면에서 관련돼서 두 번째, 또 반대로 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바로 승자가 아닌 패자를 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내가 총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군과의 전투를 위해서 100대의 비행기를 출격시켰어요. 100대를 출격시켰고 50대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50대에 막 이런 곳에 총탄 자국이 있습니다. 50대들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추가로 강화하거나 보강하거나 무장을 더해야 되는 데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고위 장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보강을 했어요. 근데 다음번에 똑같이 이렇게 조치를 해서 100대가 나갔는데 50대밖에 못 돌아옵니다.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요. 이렇게 돌아온 50대는 저기를 맞고도 살아 돌아온 비행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못 돌아온 50대는
아마도 우리가 보강한 곳이 아닌 다른 데를 맞았기 때문에 못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바로 보강하지 않았던 살아 돌아온 비행기한테는 멀쩡했던 이런 부분들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성공한 사람이고 무언가 성과를 만들어낸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실패한 사람들을 빠른 시간 내에 내 편으로 끌어안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보여줄까요? 내가 행여나 다행스럽게 혹은 우연적으로라도 빠지지 않았던 실제 본질적 약점이 뭔지를 더 확실하게 알려주겠죠. 성공한 사람 중에는 믿을 만한 미래 예측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런 분들은 성공을 기술하고 실패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성공했을 때는요. 기술 묘사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이러면 됩니다. 그때 내가 참 운이 좋았어. 그럼 자연스럽게 주변 요인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실패했어요. 그럼 첫 마디를 이렇게 띄우면 됩니다. 그때 내가 뭐가 문제였냐면 말이지. 자기가 어떤 것이 부족해서 그 실패가 있었는지 기술하지 않고 오히려 설명하죠.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두 번째 성공과 거리가 먼 그리고 성공할수록 점점점 미래 제대로 안 보는 분들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자기의 성공은 설명해요. 내가 밤에 잠을 안 자고요. 엄청난 각고의 노력을 했으며 그래서 주인공으로 자기가 이런 성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설명이 가능해지죠. 근데 실패는 기술이에요. 실패를 기술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빠진다는 거예요. 드라마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로 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상 성공을 거둔 사람에겐 미래를 물어보시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진짜 강점은 내 조직 내에서 실패한 사람들과 혹은 패자들이 알려줄 수도 있는 거죠. 한 줄 얘기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나보다 아직 많이 모르고 어린 사람들이 미래를 더 잘 볼 겁니다. 프로이드 필체가 이렇대요. 네. 흘렸습니다, 심리학자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You've got a great car. Yeah, what's wrong with it today? I used to have one too, baby. Come and have a look. I really love your hairdo, yeah. I'm glad you like mine too. So we're looking pretty cool. I get you.